백약이 무효하다. 요즘 부동산을 두고 많이들 하는 말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이를 보란 듯이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산 가치로 부동산을 유난히 좋아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 압박 일변도의 대책과 또 여론에 따른 땜질식 보완책도 부동산 가격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마냥 외면할 순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임대주택 사업 혜택 폐지와 관련해 기존 발표를 번복하는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언제까지 오락가락식 부동산 대책이 계속될까요?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자꾸만 어긋나는 부동산 시장과 대책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는 임대주택 사업 혜택 폐지와 관련해서 이 기존 발표를 번복하는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이 비판을 자초를 했습니다. 네네. 이 세제 혜택을 일부 또 유지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이제 710 대책이죠. 710 대책을 통해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서 이제 4년, 단기 4년, 장기 8년에 대해서 이제 기간이 지나면 혜택을 모두 폐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했던 임대사업자들이 강력히 반발을 했죠. 야, 너희들이 등록하라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폐지를 하느냐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또 정부가 한 발 물러섰어요. 그래서 네. 모양새가 좀 이게 매끄럽지가 않은 모양새인데요. 며칠 전이죠. 8월 7일 날 또 구제 조치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의무 임대 기간 절반을 지키면 혜택을 유지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양도세 같은 경우에 법인세나 소득세, 종부세 같은 경우도 임대 사업 등록 1년 만에 말소해도 이미 받은 혜택은 추징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따지고 보게 되면 이제 폐지는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하려는 사람들은 폐지가 됐고 이미 받았던 사람들은 또 구제해 주니까 여기서 또 형평성 문제가 생기면서 그럼 기존에 샀던 사람들, 투기했던 사람들은 또 봐주는 거냐 또 이런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국세청에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이 주택 한 채로 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뭐 70% 등의 이 양도세 특례를 지금 적용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이것도 참 이게 황당한 좀 경우인데요. 부부가 이제 공동명의면 지분이 0.5, 0.5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당연히 한 채 아니냐. 우리가 양도세 계산할 때는 한 채로 쳐주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소득세법에서는 한 채로 쳐주는데 이게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이게 한 채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제 최종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안 해주겠다. 부부 공동명의는 0.5채, 0.5채니까 각각 가진 거로 봐서 이게 적용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공동명의, 요즘 공동명의 많이 하잖아요. 부부끼리 옛날에는 이제 뭐 단독명의를 했지만 요즘 재산 공동 분할 차원에서도 공동명의 많이 하는데 왜 공동명의한 게 무슨 죄냐? 당연히 법대로 했는데 이거는 또 뭐 뚱딴지 같은 소리냐? 양도세는 되는데 또 뭐 소득세법은 되고. 국민들은 소득세법이고 뭐 특례 제한법이고 모르잖아요. 아니 그 법인데 이거는 뭔 소리냐 이렇게 또 반발을 하게 되니까 국세청에서 또 한 발 물러서서 그러면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을 맡겨보겠다라고 또 한 발 물러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게 뭐 이랬다 저랬다. 사실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동산 정책은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고 투자자들의 마음 안정이 중요한데 요즘 비도 와가지고 이제 마음도 여러 가지 심란한데 대책들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줬다가 다시 한 발 물러섰다가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잡혀 있는 건 맞느냐 이러다가 진짜 백약이 무효라고 하는데 진짜 100번 나오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세제 혜택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사라져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애초에 혜택을 줘놓고서는 막상 기한을 기다렸더니 다시 이제 다주택자를 뭐 투기꾼으로 취급을 한다 이러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인데요. 처음부터 좀 제대로 잘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을 텐데 물론 처음에는 이런 의도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부랴부랴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주택자들 투기한 사람들이 이제 회피처로 사용한다라고 해서 규제를 했는데 좀 더 냉정하게 따져보면 임대사업자 제도가 나쁜 제도는 아니거든요. 투명 과세 차원에서도 원래 집주인들은 임대사업자 내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 소득이 노출이 되고 내 자산 현황이 정부가 다 알고 있어서 나중에 투명 과세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준 거거든요. 사실 이게 음지에 있는 다주택자들을 좀
양지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양도세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테니까 너희가 양지로 좀 나와. 대신 우리가 혜택을 주는 만큼 8년 또는 뭐 길게는 10년 동안 하면 상한율 5% 정도로 해서 세입자한테도 좀 도움을 주자.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투명 과세에도 좋고 세입자들도 이게 뭐 최근에 이제 임대차 3법 가지고 이제 늘어나긴 했지만 주인이 임대 사업자면 더 좋은 게 그 8년 동안 5% 상한 제한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게 이제 집값이 상승하게 되니까 정부가 이제 다시 태도를 바꿔서 이제 규제를 하게 되죠. 근데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일관성이 없다. 너희들이 하라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지난 정권도 아니고 지금 정권에서 하라고 했는데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느냐. 그리고 다주택자가 과연 투기의 범인이냐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다주택자들은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전세를 끼고 투자를 했지만 그 속을 보면 또 민간 임대 물량,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니까 전세 물량이 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좀 선순환 구조 같은 것도 있는데 정부는 오직 집값 상승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을 타깃으로 잡아서 했던 말을 번복하면서 이렇게 계속 규제를 하니까 뭐 시장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비가 오는 와중에도 뭐 집회도 하고 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렇게 집회하는 경우는 처음 봤는데 반발이 생각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반발이 지금 강하잖아요. 네네. 이제 임대차 3법 중 2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금 시장 반응이 싸늘하고 네. 이제 여론을 봐도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이제 세입자들이 또 많아요. 네. 이게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 몫이기 때문이고 또 정부는 갭 투자를 한 집주인이라면 사실상 세입자를 또 쉽게 내쫓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월세를 돌리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는데 네. 현실은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네요. 이게 정부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사실 임대차 3법이 세입자 위하겠다고 만든 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세입자들이 지지가 높아야 되고 뭐 집주인들이 반발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반발은 각오하고 세입자를 위해서 이렇게 대책을 냈는데 이게 통계자로 이게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오히려 반대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세입자들도 반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세입자들이 왜 반대할까 생각을 해보면 취지부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세입자들을 위한 법이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을 서울 집값 잡기 위한 용도로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게 한 용도로 이걸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진짜 세입자를 위한 제도가 되려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세입자한테 생기는 부작용이 뭐며 또 어떤 집주인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혜택을 최대한 늘리는 이런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네. 무조건 집주인 때리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책 내용을 보면 저도 2+2는 찬성하거든요. 2년이 너무 짧으니까 사실 4년 늘려주는 건 맞는데 그 과정이나 내용을 보면 절차나 뭐 공감의 과정이 전혀 없었고요. 또 5% 상한 제한이 걸렸잖아요. 5% 상한 제한 같은 경우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올릴 텐데 지금 안 올리면 4년 후에 올릴 텐데 굳이 5% 제한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문제는 세입자들인데요. 세입자들도 반발하는 이유가 집주인들 어차피 올릴 거 아니냐. 어차피 4년 후에 왕창 올리고 뭐 2년 후에 올리나 4년 후에 올리나 올리는 건 똑같고 원래 집주인이라고 해서 계약 만기가 되면 항상 전세금을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안 올리는 집주인들도 의외로 많고요. 그냥 넘어가는 집주인들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임대차 3법이 적용됐죠. 적용되면 기존에 굳이 올릴 생각이 없던 집주인들,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집주인들도 이건 아니야. 네. 2년이 아니라 이제 4년이기 때문에 4년 동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굳이 안 올려도 되는 집주인들까지 이제 올리는 양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 원래 또 세입자하고 집주인은 상생의 관계잖아요. 세입자들은 사실 약자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도 존재하고 세입자를 보호해야 되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집주인에 대해서 아무리 규제를 해도 집주인은 강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주인과의 원만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집주인들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잖아요. 이거 두고 보자. 뭐 세입자들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세입자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정부에서 그냥 대책이 나왔을 뿐인데 잘못하면 세입자들이 오히려 이런 대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이 전세값과 관련해서 이미 지난달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또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반전세가 늘 거란 전망도 나오고 또 이 전월세 비율이 역전되기도 했죠. 이게 이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죠. 단기적으로 보면 뭐 집주인이 반발하고 뭐 전세금 좀 올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때에도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전세의 종말
전세 가격이 상승인데 뭐 네. 실질적으로 종말이 그렇게 빨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집주인들 마음은 이제 월세로 돌리고 싶죠. 네. 요즘 저금리잖아요. 그래서 돈을 굴릴 데가 없으니까 월세를 돌리고 싶은데 보증금 반환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빠른 종말은 쉽지는 않은데 이제 서서히 감소는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세제도의 이제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전세제도가 왜 있을까? 그냥 집주인들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자선사업가는 아니고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금리 시대에서는 전세금을 받아서 이제 은행에 넣으면 뭐 이자도 높게 받을 수도 있고 대출금 상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시세 차익은 덤으로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에 넣어도 사실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그래서 네. 은행에 넣어도 별 메리트가 없고 대출 상환하는 거는 더 메리트가 네. 없고 대출 받기도 어려운데 저금리 시대에 굳이 대출 상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규제도 많은데 또 집 사기도 그렇고 전세금 올려받아서 마땅히 활용할 방법이 잘 없거든요. 현금 보유하기도 좀 애매하고 차라리 월세가 낫다라고 하는데 당장 월세를 전환하기는 쉽지 않아서 아마 반전세라고 하죠. 그래서 돈이 좀 생기면 예를 들어서 뭐 전세가 10억 정도 된다면 내가 돈이 한 4억 정도 있으면 4억을 이제 월세로 바꿔서 뭐 보증금 5억에 뭐 월 뭐 200 뭐 이렇게 좀 전환하는 반전세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온전한 전세는 서서히 좀 줄어들 가능성은 높아요. 집주인들 입장에서 메리트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규제도 너무 많아서 집주인들이 전세 끼고 좀 투자를 해줘야 전세 물량들이 신규 물량들이 좀 늘어나는데 지금 규제도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아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전세는 감소하는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말씀해주신 대로 세입자 입장에서도 월세보단 전세가 내 집 마련으로 향하는 좀 좋은 제도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요구로 월세 전환이 만약에 부득이하게 된다면은 어떤 뭐 세제 혜택이나 환급 등 뭐 집주인도 세입자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뭐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집주인이 두려워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집주인은 바꾸고 싶은데 이제 월세 전환이 이제 쉽지 않은 거고 세입자가 제일 두렵죠. 사실 아니 생각을 해보면 전세 월세 뭐가 낫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원금 보장되는 전세가 당연히 좋잖아요. 저금리 시대에 뭐 1억 은행에 넣으면 한 달에 뭐 6만 원, 7만 원밖에 이자가 안 나오는데 뭐 전세금 올려주면 돈 있으면 이제 전세 주면 당연히 유리한 거고요. 일부 정치인이 뭐 월세가 뭐가 나쁘냐라고 하는데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발언 같고요. 당연히 전세가 좋죠. 세입자들은 무조건 전세가 좋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나오고요. 네. 굉장히 좋은데 이제 전세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제 월세가 늘어나는 이 추세를 거부할 수가 없다면 정부도 좀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임대차 3법으로 모든 게 보호가 안 된다면 심지어는 저는 이제 그런 대책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월세가 전환되게 되면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뭐 금융 상품이라든지 이렇게 보조하는 상품들이 좀 나올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된다면 관리?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을 해서 이렇게 모든 관리를 한다는 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좀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전세자금 대출, MB 정부 시절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생겼는데 그 전세자금 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움은 되었지만 이 레버리지가 커지는 효과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전세자금 대출로 결국에는 최근에 이 매매 가격 상승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자칫 또 이게 월세 보조 상품이 되고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면서 모럴 해저드가 생기고 정부가 또 오히려 월세를 또 쉽게 이렇게 올리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보완 대책은 마련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땜질식 대책이 계속되면서 주말 사이에 말씀해 주신 대로 시위도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데도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 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사실 네. 좀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과거를 보면 7년 연속 서울 집값이 상승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히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뭐 유동성 뭐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정부 대책이 너무 자주 이게 남발하게 나오면서 빈번하고, 네. 계속 반응을 주는 거예요. 시장에 자극을 주게 되면 시장은 끊임없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차라리 아무 대책이 안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안 오른 거 아닌가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계속 자극을 주니까 시장을 반응하게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르니까 우리가 대책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대책이 더 나올 것 같고요. 계속 자극을 주게 되면 본의 아니게 시장은 반응하게 되고 뭐 집값이 폭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규제가 너무 많이 나왔고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까지 규제가 나와서
폭등하지는 않는데 끊임없이 부작용들, 뭐 풍선 효과가 생긴다든지 비규제 지역으로 간다든지 가격이 낮은 아파트들이 또 오른다든지 또 월세를 전환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어서 정부는 대책은 마련해야 되지만 땜질식 처방 이런 대책들보다는 좀 충분히 협의하고 공감을 이루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제대로 된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